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베를린에서 DMZ로 10번째 제가 쓴 책 베를린에서 DMZ로 10번째 내가 직접 만난 황장엽 선생. 제가 아마 4, 5년 될 거예요. 황장엽 선생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4년, 2005년 그때 제가 고대 북한어과에서 통일 문제를 강의할 때 황장엽 선생이 용안교회, 서울에 있는 용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주관하는 교회에서 그 고대 북한어과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황장엽 선생을 만나려고 했냐. 우선은 개인적인 문제로서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문제. 왜냐하면 황장엽 씨가 외정 때 평양상업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도 평양상업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1회 졸업생이고 공부를 제일 잘하고 특히 상업학교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주판대회를 했을 때 3번에 걸쳐서 1등을 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평양상업학교의 그 중앙복도에 그 우승장과 제 아버지 사진 이름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상업학교 출신들은 다 제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황장엽 씨도 평양상업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알까 해가지고 제가 용안교회에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상업학교 1회 졸업생 제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알고 말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렇게 주판을 잘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장엽 씨가 나도 주판을 잘 놨어. 7회 졸업생인데 황장엽 씨도 서울에 와가지고 외정 때 주판대회를 했을 때 평양상업학교가 1등 했답니다.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장엽 선생을 찾게 된 것은 제 아버지를 아시나 하고 묻기 위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48년 2월 달에 벌써 이미 남쪽으로 갔습니다. 1948년 6월. 그랬더니 황장엽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앞서 가셨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앞서 가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근데 제 아버님이 남쪽으로 오실 때 이 황장엽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채 맞추지 못하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의 총애를 받았는지 하여튼 20대 후반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막스 레닌주를 배우기 위해서 모스크바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후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6.25 전쟁 때 황장엽 씨는 전혀 고생을 안 했어요. 그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연애하는 장면까지도 소개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총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김일성 대학 총장 시절에 소위 김일성을 위한 주체사상을 개발하는 거야. 그 주체사상을 개발하고 김일성의 정신적인 기조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이것이 다만 평양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주체사상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1997년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97년. 그래가지고 201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고 북한의 식량 사전으로 300만이 아사자가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10년 돌아가셨는데 또 그가 이 활동 중에 많은 책도 소설을 했어요.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다겠다. 저도 그 점에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책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1972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영어로 쓴 사회주의 헌법을 제가 함부르크 구했는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많이 선전하던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썼어요. 근데 영문으로 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논평이 있냐 하면은 사회주의는 쌀이다. 쌀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사회주의 가치가 없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이게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좀 자신을 가졌던 거야. 72년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근데 그 후 많은 세월이 흐르고 소련이 망하지 않았어요. 74년. 저기 91년도 망했는데 74년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볼셰비크 혁명 이후. 대소련은 근본적으로 쌀 문제도 자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74년 만에 망했어요. 그 동구라파가 다 망한 거예요. 자, 그런 관계로 생각할 때 그 후 북한이라는 것이 쌀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유 문제를 해결했어요. 전혀 해결 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자화자찬했던 말이 자기들이 실제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실로 비춰볼 때 북한은 쌀 문제도 빵 문제도 자유 문제도 해결 못한 세계에서 최고의 공포 정치로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 핵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또 미사일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은 이 사회주의 헌법으로서 그 나라가 유지된다고 해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죠.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호소하고 싶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제법 좀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단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어.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냐. 혹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도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형성되면서 세계적으로 무역을 열심히 해서 그동안 많이 돈을 벌었어요. 중국의 체제도 경제적으로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10년을 끝마치고 또다시 이제 앞으로 만년 집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또 푸틴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또 만년을 꿈꾸고 있고 이런 그 네 개의 독재자 푸틴이나 또는 중국이나 또는 이란이나 혹은 북한은 말할 거 없고 이런 체제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건가 할 때 우리는 이 황자엽 선생이 얘기한 또 제가 덧붙여서 강조한 이제 사회주의 시대는 아니에요. 사회주의로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망한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제 황자엽 씨가 많은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결과적으로는 유엔과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게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제 책 베를린에서 DMZ로 제 마지막에도 제가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지만 독일은 유럽연합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유엔이 있다. 이렇게 앞으로 유엔과의 관계를 제가 강조하고 한미 우리 군사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연히 북한 체제는 저절로 붕괴되지 않나. 저도 똑같이 황자엽 같은 전쟁을 하지 안 하고 이기는 방법.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서 DMZ로 이 DMZ로는 제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휴전선도 자연히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베를린에서 DMZ로 그리고 황자엽 씨나 저나 똑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지 마세요. 시간도 많이 우리가 필요한데 왜 그런 데 꿈을 꿔요? 학자의 경우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되 일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유, 평화, 통일을 향해서 전전해야 되지 않는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